네, 우주 발사체 누리호와 또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의 성공은 우주가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산톡톡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우주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을 만나서 보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떤 기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순수 민간 자본으로 창업된 민간 기업이고요. 저희는 소형 위성 발사체를 직접 개발, 제작해서 주로 이제 소형 위성을 우주궤도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상 이 발사체는 국가 간 기술 이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발사체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서 운송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특수한 분야이죠. 제가 듣기로는 창립 당시에 이거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걸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런 얘기는 아마 지금도 듣고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한 7년 정도 업력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가능성을 보고 저는 도전을 했고, 그렇게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중궤도급의 비행 시험에 성공 실적을 내고 이제 내년에 첫 상업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런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런 의구심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분야는 우리가 가장 자신 있다라고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거 어떤 게 있는 건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과 같은 우주 탑재체를 이제 운송하는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다 보니 이 수단인 발사체의 핵심 파트인 로켓 엔진, 이런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로켓에서의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고체 로켓, 액체 로켓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료는 고체를 사용하고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이용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로켓 엔진의 구성품 중에는 산화제를 고압으로 분사하기 위한 이제 펌프가 필요한데, 저희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기 펌프를 적용한 방식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비행 시험까지 성공한 사례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임직원 모두 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과연 이게 그럼 일상에 이런 뉴스페이스가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체감하는 부분은 우주 산업의 영역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이제 정부 주도로 무언가 우주 분야의 제품을, 기술을 개발을 할 때는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경쟁 구도 때문에 기술 선점을 위한 개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는 철저히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해야 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위성과 발사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우주 시장, 우주 산업이 아니라 소행성으로 가서 어떤 자원을 채굴을 해 온다든지, 어떤 무중력 상태에서의 제조를 한다든지, 창의적인 산업들이 점점 열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약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스페이스X가 서비스하는 우주 인터넷 같은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미 달성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우주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감시정찰 위성도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소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이 돼야지 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는 큰 이제 주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 상황을 미리 포착하고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시정찰 기능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감시정찰을 하기 위한 위성도 최근에는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다수 올려서 재방문 주기를 빨리 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이제 소요들이 늘고 있고, 또 이러한 감시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페이스X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사실은 상업적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우크라이나에 이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전력적 열세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대등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힘도 잘 되고. 네, 맞습니다. 또 네. 다른 나라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네. 뭐 드론도 날리고 네, 뭐 이런 네. 게 다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적 목적의 우주 인터넷망이 군사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망의 필요성이 있다면 결국 그 망을 구축하기 위한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위성 발사 서비스의 이제 수요가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 네. 군에 있는 장병들도 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주 쪽으로 관심 갖고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괜찮고요. 우리 장병들에게 또 한마디 좀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저희 이노스페이스를 소개할 때 현재 이제 스페이스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결국 저희는 어떠한 우주로 가고자 하는 화물,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해서 운송하는 우주 운송 업체로 현재 사업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우주 운송 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인류가 우주를 활용하고자 할 때 다양한 어떠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 비전으로 삼는 것은 우주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우리나라에도 우주군이 좀 창설이 돼서 우주를 리드하는 역할을 우리나라 국가 방위를 위해서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리 지금 우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이때 우주로 눈을 돌리셔서 그쪽에 대한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나라 우주군이 창설됐을 때 또 거기에서 중요한 국가 방위를 위한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좋은 때가 왔을 때 기회를 선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